부산시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삭발식과 함께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선교사가 구티비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에 전화를 걸어 교회와 기독학교가 문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미국 뉴욕 한인교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새해 소망을 다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실제로 교회 내 소그룹 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그룹 활성화 방안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선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강화한다는 조항으로 논란이 된 부산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돼 시민연대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75개 시민연대가 모였고 일부 참석자들은 삭발까지 하며 조례안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부의견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학교교육 망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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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부터 부산광역시의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위 현장입니다. 건강한 부산 만들기 시민연대,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건강과 가정을 위한 학부모 연합 불경지부 등 75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학생인권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삭발까지 하며 조례 제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앞서 2016년에도 부산 학생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선거를 앞두고는 졸속으로 발의됐다는 비판이 일었고 성적 지향이나 임신, 낙태 등을 명시하지 않고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로 여지를 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역시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에 이 학생인권 조례안은 학교용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 시민연대 측은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교육과 발언이 혐오 표현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그에 따르는 의무조항 책임은 사라져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 형성을 방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동성애라든지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만큼은 서구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고 윤리 도덕을 지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지키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연대는 오는 목요일 10시로 예정돼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부결되도록 매일 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경에서 구티비 뉴스 이신우입니다. 지난주 구티비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에선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는 필리핀 선교사의 편지가 소개됐습니다. 필리핀 농촌 빈민마을에 세운 교회와 크리스천 학교가 태풍 피해 이후 보수를 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할 위기란 내용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연이 방송으로 알려지자 구티비에는 후원 문의가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구티비는 어려운 교회에 도움을 연결하는 천사교회 프로젝트로 필리핀 현지 교회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구티비 생방송 기도 프로그램 달리다굼엔 간절한 기도를 요청하는 필리핀 정윤교 선교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슈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보수를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15년여간 사역해온 농촌마을 교회와 교육선교 사역이 중단될 위기란 사연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좀 극빈자촌이라요. 그 등록금만 받아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정부가 그 필리핀 교육부에서 시설 규정을 맞추라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맞추는 과정 속에서 거의 다 맞춰봤는데 필리핀에 태풍이 온 거예요. 시그널 5가. 태풍 피해를 입은 곳은 수도에서 차로 12시간 거리의 산간 농촌 지역 비콜에 위치한 참소망교회와 참소망 크리스천 스쿨입니다. 2008년 천막교회로 시작된 이곳은 그동안 지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가난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고아와 빈민가정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시설 보수를 끝내지 못하면 교회와 교회 내 신학원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은 물론 유초중고에 재학 중인 250여 명의 아이들이 교육 장소를 잃게 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 school and the church is very difficult because of damages for the reconstruction of damages of the telephone. Local government and the DepEd will not give us the renewal of license,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lso. 정 선교사의 사연이 달리다굼을 통해 전해지자 선교지를 돕고 싶단 시청자들의 후원 문의가 접수됐습니다. 구티비는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도움을 연결하는 천사교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14일 모인 후원금 200여만 원을 필리핀에 전달했습니다. 정 선교사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필리핀 빈민 아이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증거하는 일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지푸라기 잡는 마음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듣고 정말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후원으로 나무자재 구입 등 기초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돼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붕 수리가 끝나야만 대면 수업이 가능하고 필리핀 사립학교법이 요구하는 시설 조건을 갖추려면 건물 보수에 1,000만 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티비는 시청자들이 천사교회에 보낸 후원금 전달 등을 통해 필리핀 교육선교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인교계가 새해 인사를 나누며 올 한 해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신년 감사 예배엔 정병화 총영사, 찰스윤 한인회장을 비롯해 정치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식을 열고 2022년 소망의 새해를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1월 16일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열린 48회기 뉴욕 교회협의회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식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뉴욕 사회 단체장들이 초청된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며 축하 인사를 나누며 성령으로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신년 할애식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뉴욕 동포의 세계 수도인 뉴욕의 동포 사이에 그리고 480여 교회에 희망과 비전을 주자. 그리고 기도로 출발하고 축복으로 출발하자. 뉴욕 교협준비위원장 박시훈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일부 감사 예배에서는 뉴저지 교협회장 고한승 목사가 소망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인사회 인사들은 축세를 통해 제48회기 뉴욕 교회협의회를 축하하고 교계가 한인사회 권익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해를 여는 축하 공연에는 예담 소년선교회의 모든 북 하늘을 여는 소리가 연주됐고 뉴욕 기독교 예술선교회가 축가로 찬양했습니다. 끝으로 2022년 목회자상은 뉴욕 예일장로교회 김종은 목사,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이종식 목사가 수상했고 뉴욕 장로연합회 정권식 장로는 평신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모든 순서자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원도 최소 인원으로 제한했으며 만찬은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뉴욕 교협은 이민년 새해를 맞이해 이민사회와 화합하고 함께하기를 다짐하며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식을 마쳤습니다. 뉴욕 교협이 올해도 성령과 기도의 역사를 통해 뉴욕 교계와 이민사회를 변화시키며 주님께 큰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이제 뉴욕 교협은 이민자들만의 교회에서 더 나아가 미국 사회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내 사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면서 소그룹 활동도 많이 위축됐는데요. 2022년 새해엔 공동체성 회복과 신앙 유지를 위해 무엇보다 소그룹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소그룹 활동까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의 소그룹 활동이 대체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그룹 활동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소그룹 모임 빈도 변화를 질문했는데 매주 모인다는 비율이 코로나 이전의 42%에서 9%로 급감했습니다. 거의 모이지 못한다는 대답은 61%로 크게 늘었습니다. 소그룹 활동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모임 인원 자체가 줄었다는 대답도 상당수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외로움과 단절감 속에 있는 교인들로 하여금 유대감을 키우고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다 못 만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소그룹의 강점, 소그룹 중에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유대감도 강화시키고 영성 유지에 도움이 되고 신앙 지표가 월등하게 높고 심지어는 전도 지표가 가장 뛰어나게 높고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 간 신앙 지표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회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 가정 신앙, 자녀 신앙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겁니다. 심지어 소그룹 활동자는 교회 활동과 전도에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시대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시키기 위해선 소그룹 활성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소그룹 리더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양성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똑같은 소그룹이라 하더라도 소그룹 리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리더가 잘 세워지지 않으면 소그룹 운영이 안 될 테니까 소그룹 리더를 세우기 위한 인적 지원, 물적 지원을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교회별로. 전문가는 또 소그룹 결성 시 동질성이 중요하다며 연령대가 같거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이들을 모아 소그룹을 꾸리는 것이 소그룹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세계 성시화 운동본부가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0대 대선 투표 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온 오프라인에서 전개합니다. 운동본부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비방글을 게재하지 말고 선거법을 준수하자는 내용이 담긴 홍보 스티커와 영상을 제작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일부터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 각 지역 성시화 운동본부와 함께 공명선거를 위한 결의 대회를 여는 한편 세미나를 개최해 투표 참여율 제고 방안과 선거법 준수 지침을 교회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편 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 캠페인 협업사업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위원회가 한국교회 탄소중립 2050을 위한 생태교회 매뉴얼을 출판했습니다. 기독교 기후위기 신학포럼과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함께 작업한 이번 매뉴얼은 기후위기 시대 한국교회에 요청되는 교육과 생태적 선교의 실천 방향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회 옆 생명문화위원회 측은 매뉴얼의 목회자들을 위한 생태 목회와 생태 교육, 동영상 자료도 함께 수록돼 있다며 급속히 진행되는 기후위기 앞에서 신앙의 마음으로 생명 중심의 가치를 붙들고 탄소 중립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이번 주 내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와 1차 접종 후 중대 이상 반응자, 항암제와 면역 억제제 투여자 등에 불과해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중대 이상 반응에 길랑발의 증후군, 뇌정맥동 혈전증 추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중증 이상 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에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1차 사업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빚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5%에 육박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157조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금 632조 원의 24.8%를 차지했습니다. 다중채무자 1인당 대출 금액은 5억 7,660만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90% 선에 밑돌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2,727만 3천 명 중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는 2,445만 7천 명으로 89.7%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은 숙박업과 음식점 등 대면 업종이 많은 중소기업이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으면서 취업자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가 내년 하반기까지 코로나19와 독감을 한 번에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방쉘 최고 경영자는 18일 세계경제포럼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힌 뒤 최선의 시나리오는 내년 가을까지 백신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백신은 코로나19와 독감은 물론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까지 예방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매년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와 싸움에서 터널 끝 빛이 보인다는 희망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나바로 WHO 코로나19 특사는 영국의 관점에서 볼 때 팬데믹 끝이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 끝에 도달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많은 변이가 출현하는 등 오미크론 변이 급증 가능성에 모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이 중국에서부터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육해상 실크로드 1대1로의 상징인 중국 라오스 철도와의 연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내각은 지난주 태국 구경철도에 중국 라오스 철도와 연결을 위해 동북부 농카이주 라오스 사이 두 번째 철도 교량을 신속히 건설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아누틴 찬이럭군 태국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은 이번 연결은 중국 서부와 라오스 그리고 태국의 경제적 개발을 가져올 뿐 아니라 태국에서 중국까지의 운송 수송비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이 새로운 주력 로켓으로 개발해온 H3의 첫 발사가 또 미뤄졌습니다. 작년 3월에 이어 엔진 설계 변경으로 첫 발사 시기가 올 3월 이전으로 연기된 바 있으나 또 한 차례 연기된 겁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H3의 신형 엔진과 관련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올해 3월 이전으로 예정했던 첫 발사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추가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H3가 지금까지 주력 로켓으로 사용해온 H2A를 대체할 로켓으로 우주 발사 시장에서 앞서가는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밤사이 흐려져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많게는 15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겠고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남부 동해안으로도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강릉 5도, 대전 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7도, 부산과 제주는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선교사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15년 동안 세워온 교육 사역지가 태풍 피해 복구를 하지 못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